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미 많이들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요즘 시황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리스크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난다긴다는 초우량주들도 뭐 70%, 80%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식이 이렇게나 위험한 거였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들 드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별 종목은 잘만 고르면 초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잘못 고르면 완전히 쪽박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신경 쓰기 싫다면 그냥 시장 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S&P 500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S&P 500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모아놓고 평균된 지수입니다. 뭐 섹터별로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뭐 그걸 제가 장황하게 지금 늘어놓긴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 섹터를 골고루 모아서 500개 기업을 선정하고 그것을 평균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살짝 과장되긴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사실상 거의 다 미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이 많이 모여있는 만큼 미국이라는 국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죠. 즉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SPY, 뭐 일명 스파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VOO, IVV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셋 중에서 아무 종목이나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SPY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실 겁니다. 뭐 수수료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짜잘한 부분까지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 세 종목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100. S&P 500이 500개 기업을 평균된 지수라면 나스닥 100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100개 기업을 평균된 지수입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금융주는 빠져 있고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완전 잡탕 500개 기업이라면 이 나스닥 100은 기술주 중심으로 100개 기업. 그러니까 약간 더 소수 정예 느낌이 나죠. 근데 기술주의 단점이 뭐죠?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그 하락폭이 S&P 500보다 훨씬 큽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상승폭도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뭐가 있느냐? 이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QQ. 이견 없으시죠? 그냥 QQQ는 기술주 끝판왕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세계적인 30개 반도체 기업을 모아놓고 평균된 지수인데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기업도 여기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ASML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끔씩 예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반도체 기업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는 뭐가 있느냐? 아마 SOXX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게 작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IC 반도체로 기초지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SOXQ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SOXX 대비 가격도 저렴하고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ETF는 어느 한두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30개, 100개, 500개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많은 기업들을 모아놓고 지수화 시켜놨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덩달아 오르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덩달아 떨어지고 아주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다 오를 때 혼자만 못 오를 수도 있고 다른 종목 다 폭락할 때 혼자만 떡상할 수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투자하려면 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시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ETF보다 개별 종목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황에 신경 쓰기 싫다면 그냥 시장지수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ETF는 산업 자체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장투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일단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중간에 맛이 가는 기업이 있으면 탈락시켜버리고 새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있으면 새로 편입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항상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시키는 리밸런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약 지난 30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중간중간 굴곡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닷컴 버블 때 타격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는데 정말 재수가 없어서 닷컴 버블이 시작되기 직전 최고점에 들어갔어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저가입니다. 만약에 꾸준히 분할 매수했다면 평단가가 중간 지점에 걸쳤을 것이고 아주 운이 좋아서 최저점에 들어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최고점에 물렸어도 그냥 가만히 몇십 년 들고 있었으면 꽤나 큰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방향성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 지금은 이제 바뀌긴 했지만 작년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였으니까 그냥 SOXX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지난 20년간의 흐름을 보면 중간중간 굴곡이 있긴 하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100%는 없습니다. 100% 따질 거면 주식은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오르라는 법 있냐? 하버드대 나왔다고 인생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평생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리스크가 제로여야만 난 투자를 하겠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당연히 수반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하락장은 밥 먹듯이 만나는 것이니까 유난 떨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주식이 그런 겁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밥을 3일 굶었는데 왜 배가 고프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원래 배가 고픈 겁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하락장 원래 만나는 것이고 손실 원래 보는 겁니다. 좋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주식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하락장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주식 대가들의 말처럼 하락장을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다수의 개인들처럼 욕하면서 시장을 떠나야 될지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